오늘 경기는 다소 좀 지루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기운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선수들별로는 상당히 또 차별화됐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기를 즐기셨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간에 하루의 경기 정리해보면서 내일 경기도 함께 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의 이희권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둘째기가 조금 건강상에. 그동안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지는 못했어요. 약간 바닥에서 서서히 좀 올라왔다가 약간 지루한 모습 나타냈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연초에 그 1월 효과, 1월 효과는 뭐 2010년도 이후 계속해서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1월 효과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1월 효과에 보통 이제 한 텀 쉬는 구간은 설 구정 전에 보통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구정 전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크게 1월 효과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구정 전에 이런 안 좋은 움직임이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뭐 2월 첫 거래일 이어서 두 번째 거래일도 그닥 시원한 느낌 없이 수급이 계속해서 꼬여있다는 거리를 받는 장이었습니다. 허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공감합니다. 1월 효과면 그래도 우리가 좀 편하게 하려면 대체로 다 모든 업종이 같이 올라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업종이 있고, 근데 올해는 진짜 특정한 어떤 종목이라든지 몇 개만 그냥 끌어올려 버리니까 좀 대응이 좀 쉽진 않았던 거는 공감을 하고요. 오늘 장도 지금 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도 종가 확인해 보니까 프로그램은 또 엄청 들어왔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약간 좀 시장 분위기가 뭔가 좀, 올라가는 가는데 종목별로도 좀 애매한 부분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허 의원님이 이 시간에 찜찜하다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선수들은 좀 어땠을까요? 오늘 라인업 함께 보시죠. 네, 1번 타자입니다. 웅진 싱크빅, 2번은 바이오니나고요. 3번 타자가 손오공, 4번 대화제약, 5번 BJF 리테일이 차지했습니다. 6번 하나투어와 7번 네오위즈게임즈, 8번 동아원, 9번 셀트리온입니다. 처음 혹은 굉장히 오랜만에 라인업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가벼운 선수들, 발 빠른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홈런 친 선수도 있고 퇴장당한 선수도 있고 많습니다. 좀 어떻게 보이세요? 네. 선수 라인업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시원하지는 않죠. 깔끔한 홈런이라든가 2루타 이런 거 없이 조금은 이제 운이 따라졌던 그런 종목들도 보이고요. 왜냐 하면서 이제 조금 통계적으로 살펴보니 보통 그 MVP 오늘장 선수 라인업에서 9선수 중에서 한 3, 4종목 그리고 한 5종목까지 보통 실적을 기반으로 크게 양봉을 뽑아내는 선수들이 위치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웅진 싱크빅이나 손오공 정도만 조금 실적 기대가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개별 뉴스나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조금은 단발성 뉴스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이 양봉을 끝까지 종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로 조금은 윗꼬리를 다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선수 라인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허 의원님도 분석 좀 해주세요. 4번 타자 대화제약 눈에 띄네요. 역시 좀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인데 오늘 좀 제대로 쳐준 것 같고요. 이따 또 좀 들어보겠습니다만 괜찮은 모멘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오공 3번 타자 이거 터닝메카드 저희 막내 아들도 이거 그렇게 사내라고 막 졸르던데 역시 생활 속에 주식은 있나 봐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들한테 터닝메카드 사주시지 마시고 이 손오공 주식을 한 종목. 어쨌든 실적이 그렇죠.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애들이 이거 모여가지고 누구는 10개 모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4개 모았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꾸 사내라고 그러는 바람에 실제로 그렇군요. 교회는 갖고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가능한 거면. 어쨌든 3번 타자 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BGF 리테일은 거의 어제는 한국 콜마였다 그러고 오늘은 또 BGF가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직전 고점까지 노려볼 만한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재미있는 재료 또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계속 공매도 가지고 계속 해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9일 날 이제 미국 쪽 이슈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게 또 판이 또 이쪽으로 폭등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밸류가 너무 세서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더 밀고 내려올지 저도 개인적으로 관전
되게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좀 약간 그냥 좀 밀려나는 정도였고요. 1번부터 9번까지 대체로 다 뭐 특징적인 종목 그리고 바이오니아도 뭐 들어와 있네요. 오늘 오랜만에 네. 저희가 이 종목도 좀 처음 보는 얼굴인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예. 네, 2번 네. 타자도 좀 눈에 띕니다. 네. 예. 네. 그럼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바이오니아 뉴스가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바이오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노려보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이게 제가 2월 18일에 대전에 탐방을 잡아놨었거든요. 네네. 이제 2월 18일 탐방 다녀와 보고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씩 모아봐야겠다라고 이 생각했었는데 회사 본사가 대전에 네, 있나요? 대전에 있어요. 네, 네. 네, 대덕구에 있는데 오늘 굉장히 그 거의 상한가까지 네. 폭등을 했었죠. 네. 아무래도 그 지카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개발 중이다라는 네. 소식 때문에 좀 수급이 많이 몰렸는데 사실 지금 바이오니아가 지카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상용화되고 필드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2, 3년 정도 더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 때문에 조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죠. 근데 사실 제가 보는 바이오니아의 포인트는 이 부분보다는 얘네들이 계속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연매출의 30% 정도를 R&D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R&D 핵심 여러 가지 있겠죠. 당연히 뭐 연구 인력이 가장 우선이겠고 네. 그 연구 인력이 연구한 과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논문 그리고 물질, 신물질 후보군들을 특허를 내냐거든요. 이 친구들은 지금 그 펩타이드 쪽에서 특허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예요. 지금 전 세계 의학 시장에서 트렌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펩타이드거든요. 펩트로제 하는 그 펩타이드 그렇죠. 그거 뭐 말씀하시는 거죠? 펩트론뿐만 아니라 케어젠 그리고 시트리. 사실 펩타이드가 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기본 요소가 아미노산이거든요. 이 아미노산이 50개 이하가 뭉쳐졌을 때 그걸 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약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약효가 좋아요. 그리고 그 체내에서 그 잔류를 잘 하지 않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을 투여를 하고 몸에 쌓이면 굉장히 이게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 펩타이드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의 대세입니다. 근데 이 펩타이드의 특허를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모아가야 될 주식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네, 튀어나와서 올라오는 좀 거죠. 아쉽긴 한데 네네. 그래도 뭐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런 네. 지카 바이러스 포인트가 아닌 회사의 R&D R&D 수준을 봤을 때 충분히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면 되게 많은 그럼요. 비중이거든요. 예, 적자 기업입니다. R&D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씨를 뿌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결실을 맺었던 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미약품이었고요. 바이오니아는 그러면 언제쯤 좀 열매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때쯤이 네. 뭔가 신호가 올 때쯤이 아마 투자자들이 좀 몰리고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제가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 맞아요. 사실 쉽지 그러기 않죠. 힘들죠. 네, 쉽지 맞아요. 않고 제가 그 대답은 제가 갔다 오셔서? 탐방 다녀와서 네, 네, 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기대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선수 좀 넘어가 볼까요? 허 의원님? 네. 50입니다. 손오공. 조금 전에도 좀 터닝메카드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 회사는 사명부터 재밌어요. 왜 손오공. 손오공으로 지었을까? 지금도 좀 의아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네. 뭐 완구류 하는 회사이고 한데 최근에 이제 터닝 메카드 가지고 저희도 집에 가면 단말기랍니다. 그 이 뭐죠? 리모컨 가지고 네네. 제 막내하고 지금 이제 말 조금 시작하기 시작한 막내하고 제가 리모컨 가지고 싸우는데 터닝 메카드 때문에 싸웁니다. 아, 그걸 꼭 봐야 맨날 그거 되겠다고. 틀어달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지상파에서 TV로 하는 건가요? TV 아니 저희 프로그램이나? 유료 VOD 보기 뭐 이런 시청해가지고 아, 그걸로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아주 어린애들이 보기엔 좀 약간 폭력성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뭐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터니메카드가 보니까 저희도 보면 뭐 단가가 뭐 2만 원 어떤 거는 뭐 한 3, 4만 원 뭐 이렇게 세트로 보면 뭐 등치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게 IPTV에서 VOD 얘기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그 장난감 터니메카드 그 네.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뿅 쏘면 이렇게 자석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거 있어요. 예. 자기장을 받으면 재밌겠네요. 로봇이죠, 그렇죠. 예. 약간 컨셉은 뭐 그 트랜스포머 그런 컨셉이에요. 애가 예. 없어서 사실 와닿지 차가 않습니다. 로봇도 됐다가 로봇가 차도 됐다가 뭐 그런 네네. 건데요. 크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아침에 MVP 할 때, 오전장에 동시효과 할 때도 조그만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 얼마 마진 정도예요? 크기 단가가요? 네. 단가가 한 2만 원, 3만 원 좀 다른 거 다양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뭐라 그래 캐릭터에 따라 좀 네.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그 좋아할 만한 것도 있어요. 분홍 색깔로 만들어서 제가 걔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건 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네네. 로버트인데 그래서 여자애들도 그걸 사달라고 그걸 조른다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차를 잘 안 가지고 노는 그런 아동들까지. 그래서 어쨌든 뭐 단가가 좀 셌나 봐요. 그래서 마진이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실적이 네네. 거의 한 네트 NPM도 한 9, 8%까지 나온 것 같아요. 뭐 매출액 순이익률로 이 정도면 되게 장사를 잘한 것 같고요. 뭐 OP 마진도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실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것 같고요. 좀 뜯어보면 일단 뭐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뭐 한 100억대 나왔고요. 네. 네트도 거의 100억이니까 퍼가 높았다가 거의 10배 수준으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요거 나오고 나서. 그래서 뭐 좋았던 것 같고요. 웅진 싱크빅도 지금 오늘 라인업에 들어가 있나요? 네, 일본에 들어와 네. 있는데요. 이 회사도 보니까 4분기에 거의 절반을 해버렸더라고요, 영업. 네, 그러니까 실적이 네, 엄청나게 잘 나와서 네. 아침부터 좀 손오공도 그랬고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 잠깐 멘트 써놓은 거 보니까 뭐 완구 판매 실적이 향상됐고 뭐 네. 수익성 개선됐고 해서 좋았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일단은 올라는 갔습니다. 근데 주가가 보니까 손오공은 되게 많이 이렇게 확 밀렸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초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퍼 수준으로만 봐서는 좀 더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장난감이 그게 모으기도 하고 또 무슨 카드 놀이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좀 좋아할 만한 쪽으로 해서 옛날에 저희 뭐 딱지 모으고 했던 그런 개념인데 요건 좀 비싸기는 해도 부모들이 계속 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갖고 놀 나이 수준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매출이 1,200억 원 정도 8% 나왔고. 정도? 네. 네, 8, 9% 그쵸. 정도? 네, 네. 10% 미만으로 나온 건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영업이익률이 좀 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더 그런 세게요? 것도 네. 있을 뿐더러 지금 지주회사가 비상장으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잡아서 이쪽으로 좀 덜 나온다라는 루머 아닌 루머도 아, 좀 네네네. 업계에 도는 것 같은데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시면 그렇죠. 조금만 그게 덧붙여 주세요. 계속해서 뭐 작년, 재작년부터 손오공 주가를 눌렀던 큰 요인인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회사의 가장 투자 포인트는 그 대표이사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장난감 완구업계 정말 대통령이라고 말할 분이에요. 그 이력을 보면 그 예전에 그 쫀쫀이라고 해야 되나 던져서 붙는 애기들 가지고 노는 거 있죠. 거미도 있고 뭐 이런 네, 거 그거랑 네. 그다음에 탑블레이드 그리고 팽이.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카봇 이런 장난감 쪽에서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현금이 엄청 많이 쌓이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네. 장난감 쪽에 나갔어야 되는데 게임을 진출하신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제가 어떤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스타크래프트를 들여와서 유통을 네. 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가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안 된. 거기서 근데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구 시장에서 얻은 이익들이 계속해서 그 게임 게임 쪽으로 쪽에서 빠져나가는 까먹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 게임 쪽 부분을 아예 그냥 떨고 잘하는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집중된 게 카봇이라든가 이런 터닝 메카드거든요. 사실 터닝 메카드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다 있죠. 뭐 변신에 카드에 자동차에. 그래서 그 어머니 회의 같은 저는 그 투자를 참고하려고 네.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동호회를 많이 그 가보거든요.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 네네네. 온라인 상에서 들어가 보는 거죠. 네. 트렌드가 뭐냐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 뭐 어머니 회의 모임이다. 네. 그러면 글이 떠요. 어디 동에 뭐 무슨 마트에 뭐 터닝 메카드 떴다. 그러면 다 몰려가서 사는 거죠. 이게 정말요? 그 굉장한 정도예요? 쇼티지예요, 쇼티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풀캐파로 돌아가기 때문에 쇼티지가 나는 건지 아니면 마케팅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충분히 이런 쇼티지 자체가 마케팅화 된다는 거는 네. 그 향후에 충분히 이제 이 회사를 앞서 말씀하신 노이즈 외에 장난감 완구업계의 DNA 1등으로 투자 포인트를 삼아봐도 될 기업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돈을 계속 빼내간다. 그게 무슨 의미죠? 대주주가 따로 있다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네. 부분은 또 방송 끝나고 저희끼리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I라는 공통된 모멘텀 또 실적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일본에 있는 웅진 싱크빅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여기에도 뭔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클럽이라는 그 플랫폼이 상당히 좀 자리를 잡았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허 의원님 좀 이거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어떤 영업 실적인데 엄청 이거 잘 나왔어요. 진짜야 할 정도로 너무 4분기에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나오다 보니까 뭐 핑크퐁 하는 삼성출판사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까지 확산 시세가 나오는지도 이번 시즌에는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싱크빅은 정말 실적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 4분기에
좀 뜯어봐야 되겠는데 오늘 나온 거죠 이게? 오늘 장 전에 어제 나온 건가요? 그러면 리포트가 오늘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네, 많이 나왔었죠. 네네. 6,000원짜리. 그러면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타자도 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예. 웅진 싱크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친구들이 그 턴어라운드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과거에 그 고등학생을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을 좀 펼치다가 이게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쪽 그 웅진싱크비의 가장 큰 포인트가 영업사원들의 세일즈였잖아요. 판매가 그렇죠. 예. 네. 거기에 DNA가 엄청나거든요. 여기 윤석금 회장 자체가 맞아요. 이런 셀러리맨 자체에서 일어난 분이기 때문에 DNA가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한번 일어설 거라고 시장은 예상했을 거고요. 그게 근데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조금 딜레이 된 모습인데 이렇게 한번 턴어라운드 한 부분은 지금 시대적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두 명 나가서 잘 키우자인데 그 한두 명한테는 정말 값비싼 걸 해주자. 남들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값비싼 걸 해주자라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같은 부분도 조금은 비싸더라도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런 수요를 굉장히 잘 관통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쪽으로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선수 정도 더 볼까요? 네, 대화제약이죠. 대화제약은 뭐 작년 제가 계속 중간중간 맞아요, 언급드리고 맞아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네, 네.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큰 전 세계 제약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말씀드려야지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쉬우실 텐데요.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항암제 시장이 약 80빌리언 달러, 우리 뭐 원화로 계산했을 때 한 90조 원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독보적인 1위 시장이에요. 2위 시장, 3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빌리언 달러의 류머티스 관절염, 그리고 한 40빌리언 달러의 뭐 당뇨병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1등 시장은 지금 2014년도에 뭐 80빌리언 달러인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50. 그러니까 항암제 시장은 어느 질병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그만큼 이제 신약도 나올 가능성이 많고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상태로 변하고 있거든요. 네. 이 항암제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 과거에는 화학적 합성 이제 항암제였다라면 그 이후에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한 이제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 이후에는 지금 최근에는 자가 면역 치료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트렌드와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표적 항암제거든요. 표적 항암제. 네. 이 표적 항암제를 DDS 그러니까 약물 전달 방식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게 DHP107이라는 지금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가 원래 탁솔 주사제인데 이거를 먹는 약으로 경구용으로 네. DDS 기술을 통해서 바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 세계 트렌드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트렌드가 가장 맞는 그런 약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상 3상이 끝났는 게 국내 임상이라서 이게 과연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먹히겠어가 의문이긴 한데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상황이에요. 네네. 이미 작년에 캐파를 증설해서 대화제약 자체에서 생산해서 이걸 판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라이센스하고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지금 방법이 다 해도 대화제약한테는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진 상황이거든요. 가능성이 열려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3상이 완료됐을 때 점 상한가 2번을 기록했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죠. 그 고점이 거의 6만 원대 부근인데 시간 문제지 충분히 그 고점은 돌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데 25%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뭐 이 부분이 뉴스로 활용이 됐나요? 뭐 특별하게 오늘 재료가 있었을까요? 2월 달에 식약청에서 허가가 난 거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네. 그 차트를 보면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횡보했거든요. 근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샀어요. 집중력 있게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수급이 이제 잔잔한 상황에서 특정 대량 매수가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충분히 트리거로 봐도 될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들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에 대화제약은 60의 이동평균선 따라서 좀 이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MVP를 줄까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발표해 주시죠. 네,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대화제약입니다. 네,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대화제약입니다. 오늘 11.95% 급등하면서 44,500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내일 경기는 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요즘 시장이 하루 이겼다가 하루 패했다가 하루 이겼다가 맞아요. 그런 네.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패했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근거는요? 어디서 네. 찾고 계세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감이 나오는 게 중국 시장과 유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쎄요, 뭐 사실 유가를 예측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이슈까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 중국에 지금 만약에 중국이 구조적으로 붕괴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대위기에 접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구조적 붕괴가 되려면 지금 공산 당국에서 아예 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시진핑의 힘은 굉장하거든요. 굳건하고 이 사람의 말발 자체, 입김 자체가 굉장한 상황에서 물론 향후에 이런 공급 과잉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아무리 공산당의 자본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은 저가 부근에서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졌다가 하루 올랐다가 빠졌다라는 그 현상을 통해서 충분히 바닥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와 그 유사하게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00원대 살짝 뚫어놓고 여기서 크게 폭등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네네.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행보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1월 효과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시장은 빠지는데 우리 시장이 견고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중국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잡혀고 돌아나기 시작한다라면 이제는 이제 보합 수준의 1월 효과가 아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저는 바이오 제약 섹터가 위치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상승을 한다면 누군가가 사줘야지 주가가 오를 네.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좀 더 유력할까요? 뭐 매수 주체 말씀하시는 그쵸?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크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다가 쉽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지, 누구 하나 정말 항복 선언을 해야지 돌아 나갈 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국내 증권사들 ELS가 그 홍콩 지수에 많이 그렇죠. 지금 물려 있는 걸려있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깨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 이제 아예 그 정부 자체가 굉장한 자금 투입과 의로 통해서 돌아 나가서든지 여기서 분명히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약간은 좀 네. 박스권을 예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섹터 가운데서는 제약바이오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이쪽을 늘 긍정적으로 봐주시지만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이유를 좀 몇 가지만 들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지금 살 게 없어요. 만약에 현금 있다라면 5억, 뭐 1억, 5억, 뭐 5천만 원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이 부동산을 권유를 한다면 부동산 지금 이제 대출 규제로 의해서 약간 미분양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거품 논란이 조금씩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예금이나 채권 금리가 지금 1.5%대에서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식인데 주식에서 과연 성장하는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나라고 봤을 때 과거 제조업들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삼성에서는 삼성에서조차도 현금을 마련해야 될 만큼 그래서 다 잘라내고 그렇죠. 그냥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너무 덩치가 커버렸기 때문에 이 덩치를 키워나가기에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역부족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밸류 스탁, 그러니까 그 가치가 가치 있는 네. 가치 투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로스 스톡
그로스탁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는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와 화장품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 가운데 성장주를 찾자 뭐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같은 경우도 네. 성장주 위주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선수는 펩트론이고요. 두 번째는 에이티젠, 마지막으로 골프존 유원 홀딩스입니다. 펩트론은 오늘 중간중간에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FDA의 공동 연구 과제 수행 참여한다라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어떤 소식이냐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FDA에서 약효 지속성 주사제가 지금 제네릭이 승인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상 기간 동안 약효 지속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뭐 성별, 나이, 뭐 인종 이런 모든 요소들이 평가 항목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효 지속성 아니고 일반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시점 투여한 이후에 확인을 하면 되는데 약효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이 나온 부분이 한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FDA에서 이 요건을 다소 인하하기 위해서 다소 이제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 연구팀을 만들었거든요. 네. 메사추 대학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뭐 일부 진과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국내에는 유일하게 펩트론이 선정되었거든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효 지속성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그리고 향후에 그러니까 FDA 이 임상 요건에 대해서 연구를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이 펩트론이 나중에 FDA에서 임상을 들어갈 때, 임상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요건들을 자기 입맛에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비유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 수능 출제위원이 된 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그 부분은 시장에서 반응 안 했는데 네. 앞으로 충분히 반응해 나갈 것 같고요. 올해 제 기대가 되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이티제는 좀 어떤가요? 네, 이것도 제가 3주 전에 소개를 분당에 제가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실질적으로 AK 뷰키트를 제가 맞아봤어요. 제가 지금 시간 이게 많이 분자 있나요? 진단이잖아요. 짧게만 좀 얘기 네, 분자 진단보다는 혈액 진단 쪽인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아서 어느 정도 이 피를 통해서 네. NK,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건데, 네. 이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예요. 얘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이물질을 발견하면 네네. 뭐 T세포라든가 다른 대식세포한테 신호를 줘서 그 세포를, 암세포를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성도가 적으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NK 뷰키트를 통해서 암을 선제적으로 이제 조금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진단에 속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이 도입하는 병원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예요.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기술력 면에서는 향후에 주목해 봐야 될 NK 뷰키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꼽아드린 클린업 트리오였습니다. 스크린 야구 포커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 선수 클린업 트리오까지 꾸려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눈길이 모이는 종목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바이오 두 종목, 펩트론과 에이티젠, 여기에다가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클린업 트리오에 이름을 좀 올려줬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장 마감한 이후에도 그리고 동쇼가 구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렸는데요.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